요소를 한번 보셔요. 대리를 한번 보시면, 대리요. 우리가 이제 대리 제도를 한번 보는 거예요. 대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것이, 거의 매번 나오는 것이 뭐라고 보면 무권 대리, 그 다음에 표현 대리, 표현 대리도 중요한데, 표현 대리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한 번씩 나오고요. 대리는 뭐, 무권 대리는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앞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럼 대리는 보면,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이렇게 이제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러면 계약은요, 계약은 먼저 성립 요건, 법률행위니까요,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효력 요건 속에 보면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이 있잖아요. 이 특별 효력 속에 뭐가 들어있죠? 대리권이 들어있죠. 그래서 대리권은 특별 효력 요건이 들어있고 효력에 관한 것이니까 대리권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효력 요건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약은 법률행위죠. 계약은 법률행위잖아요. 그럼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냐? 의사표시요. 말로 해야 되겠죠? 말로요. 그래서 보면 대리가 인정되는 것은 재산이에요. 가족법상은 대리가 인정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2번요. 준법률행위는 법률의 규정이죠. 그러면 예외적으로요. 의사의 통지, 이런 의사 통지를 뭐라 하죠? 최고, 거절, 의최거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를 뭐죠? 관통상을 입었다. 통지, 승인, 승낙이죠. 이런 경우는 대리가 적용되지만 감정의 표시인 용서는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 3번요. 순수요, 순수 사실행위 매주가 발명, 그 다음에 혼합 사실행위 사부 선물이죠. 거기 써놨죠.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할 때 선, 물건을 인도할 때 무, 사부 선물이죠.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 대리가 인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대리가 인정되는 것은 재산상 법률행위하고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 통지 승인 승낙, 여기에만 뭐가 인정된다? 대리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대리요. 그 다음에 2번 대리권 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지금 대리권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임의 대리권의 발생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임의 대리권이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죠? 임의 대리권 발생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이제 한번 보시죠. 이것을 보시면 여기서요. 우리가 보면 여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을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대리권이라고 하고요. 이걸 계약을 하죠. 계약. 이것을 뭐라 한다? 대리행위라고 얘기하고 대리행위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대리효과라고 얘기하죠. 자, 한번 볼까요? 이 갑을 뭐냐? 본인이라고 그래요. 병을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이 을을요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보면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줘요. 1번이요. 그러면요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뭘 한다? 계약을 해요. 계약.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계약은 법률행위죠. 행위를 하죠. 그럼 모든 대리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를 대리효과라고 그래요. 그것은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하죠. 이것을 우리 뭔다? 대리권을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권한이다. 어떠한 지위다. 어떠한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권한이다. 지위다.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요.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대리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본인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지금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봐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봤으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 먼저요. 본인 갑하고요. 본인 갑. 여기서 본인이죠. 본인 갑하고 상대방 병하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을을 뭐란다? 대리권이라고 하죠. 이건 대리인이죠. 그럼 먼저 여러분요. 대리권이 먼저 발생을 해야 돼. 대리권이. 그래서 대리권이 먼저 발생을 해야 돼요. 대리권이 발생한 것은 법정 대리가 있고요. 법정 대리.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것으로 임의 대리가 있어요. 이런 법정 대리는요.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는 법원이 선임을 해요. 법원에서 선임을 해요. 법률이 규정되어 있고 법원이 선임이 돼요. 법원이 선임. 알겠죠? 이걸 법정 대리라고 하고요. 이걸 뭐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의 대리는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는 법률행위요. 법률행위 이렇게 법률행위. 알겠죠?
임의대리인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뭐냐면 먼저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단독행위하고요 여기 계약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독행위가 뭐가 있냐?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는 것이죠. 본인이 권한을 수여를 해요. 수권행위를 뭐란다? 그것을 권한을 뭐 하는 거? 수여하는 행위다 이 말이죠.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요. 이것을 수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 수권행위. 이 수권행위를 뭐한다? 본인이 하죠. 그래서 이것을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얘기해. 그래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일방적. 그러니까 본인의 일방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본인의 단독행위다 이 말이잖아요. 단독행위니까요. 만약에 본인이 제한능력자죠. 그럼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이 수권행위를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죠. 누구만 취소하냐? 본인만 취소하고 대리인은 취소를 못해요. 왜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한 개죠, 한 개. 그래서 본인만 취소할 수 있고요. 본인만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은 취소를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리인은 취소를 못해. 본인만 취소해요. 이것을 권한을 뭐한다? 수여한다 이렇게. 그런데 계약이죠. 계약에는 뭐가 있냐면 위임이라는 게 있어요. 위임. 이것을 위임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임.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두 개죠. 우리가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되죠. 그러면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권리와 의무를 무슨 관계를 한다? 법률 관계죠. 그런데 계약은 원인이죠. 이것을 뭐란다?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된 법률 관계. 이 원인된 법률 관계는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여기서요, 본인이죠. 본인이 제한 능력자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 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대리인은 위임계약, 원인된 법률관계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수권행위는 대리인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요? 대리인은 수권행위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수권은 권한은 본인이 대리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바로 원인된 법률. 그래서 임의대리는 수권행위와 원인된 법률관계에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대리권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유권대리라고 하고요. 없으면 이것을 무권대리다 이렇게. 그래서 유권대리, 무권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대리인 있죠. 대리인 있으면 이게 상대방이 있잖아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하는 것, 우리 이것을 뭐란다? 능동대리라고.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하는 것, 이것을 뭐란다? 수동대리다. 그래서 능동대리, 수동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 수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능동대리다, 수동대리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능동, 수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능동, 수동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리권 있으면 유권대리고 그래서 대리는 모두 해서 기본적으로 6가지가 있죠. 어떻게 발생하느냐? 법의 규정이냐? 법정대리, 법률행위냐? 임의대리. 이러면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는 임의대리란 말이에요. 법률 규정이 법정대리고. 그 다음에 대리권이니까 발생했죠? 그럼 나중에 대리권이 소멸하겠죠?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뭐냐면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하고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 알겠죠? 그것은 뭐다? 본인의 경우는 뭐만 있다? 사망만 있어. 대리인이요, 대리인은 사망이 있고 대리인이 나중에 파산 선고를 받거나 대리인이 나중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됐다 이 말은 피성년 후견이 됐다 이 말이죠. 대리권이 없어지는 거. 이러면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 것을 알면서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처음에는 멀쩡한 사람이 대리인이 됐는데 나중에 피성년 대리인이 되고 난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돼. 그러면 그때 대리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럼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요. 임의대리에만 있는 게 있어요. 임의대리에만 있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이런 거. 이거 전부 다 플러스하고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수권행위가 뭐가 되고 철회.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 종료. 이런 말 하면 안 돼. 임의대리권 소멸은 수권행위 철회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한한다. 돼? 안 돼? 안 돼. 이것 있고 이렇게 해서 소멸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또 숙권행위가 처리되거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소멸한다 이 말이죠. 법정대리는요 언제 소멸한다? 법정대리는요 이거 다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되면 능력자가 되면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봐봐요. 이게요 본인이죠 본인이 대리권을 주잖아요. 대리인. 그러니까 대리인은 본인보다 권한이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하면 누구도 없어진다. 대리권도 없어져.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없어져. 그래서 대리권 소멸으로서 본인은 사망만 있어. 파산하고 성욕의견 개시는 대리인한테만 있어. 이런 말 하면 안 돼. 본인의 사망, 파산, 성욕의견 개시 그럼 큰일 나. 본인은 오직 뭐만 있어?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욕의견 개시란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 됐죠 지금? 여기를 일단 정리를 잠깐 하면은요. 자,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죠. 숙권행위, 대리권 수여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리권 수여행위요. 자, 그럼 보시면 1번 숙권행위는요 맨 끝에 본인의 단독행위죠. 단독행위고 뭐다? 그래서 단독행위니까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그 다음에 비출연행위예요. 이런 출연행위는 뭐죠? 자신의 재산은 다운시키면서 상대방의 재산은 업시키는 거죠. 그런데 본인 갑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재산이 다운된다거나 대리인의 재산이 업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대리권 수여행위는 비출연행위고 그 다음에 뭐다? 2번에서 불요식이죠. 대리권을 줄 때 반드시 일정한 서류의 양식에 의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말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대리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그냥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요구한다? 그것은 서면을 요구하죠. 서면을 요구하니까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일단은 우리는요 대리권 할 때 그냥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믿는 사람 어디 있어? 위임장 가져오라고 하죠? 하지만 그 위임장에 일정한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이 말이죠. 3번요 인감증명서만 주면 대리권 수여가 아니에요. 인감만 교부한다 대리권 수여가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의 업무 처리나 동업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서 인감을 교부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있으면서 인감을 교부하죠. 그러면요 대리권 수여가 돼. 그러니까 인감만 주거나 인감증명서만 주면 대리권 수여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인감 도장을 주면서 동업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하라고 하면서 인감 도장을 준 경우는 뭐가 된다? 대리권 수여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잠깐 보자면 뒤에요. 뒤에 한 장 더 넘겨봐. 한 장 더 넘기면 제 5번 봐봐. 5번 대리권 소멸이라고 나와 있나요? 5번에 대리권 소멸이라고 나와 있어요? 뒤에 5번에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대리권 소멸이라고. 그러면 그 대리권 소멸을 보면 1번요. 임의 대리권과 법정 대리권의 공통 소멸 사유로는 공통으로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욕의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 선고가 있다. 알겠죠? 본인의 경우에는 뭐뿐이다? 사망뿐이다. 알겠죠? 본인은 사망. 자, 2번은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혜된 대리권이요.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혜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무슨 대리를 얘기해?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혜된 대리를 무슨 대리라고 그래? 임의 대리예요. 법률 행위는 임의 대리. 법률의 규정은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고. 그러니까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이 말이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 개시 예외 외에 그거 말고도 뭐가 있다? 뭐가 있어?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숙권행위의 철회에 의해서 종료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나 숙권행위 철회로만 소멸한다. 그러면 큰일 나.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이런 것이 있어도 된다. 3번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죠? 그럼 뭐가 된다? 법정 대리권을 뭐가 돼? 소멸한다. 대리인이 일시적으로 의사 무능력자가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리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술 한잔 해가지고 술이 만취했다 이 말이죠. 필름이 끊겼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왜요? 그 다음날 판두시잔 한 병 마시고 정신 차리면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말은 하룻밤이 말이지. 하룻밤 술 취했다 해가지고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만약에 피성년 후견인이 아닌 자가 멀쩡하다 이 말이죠.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이 계시되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이 계시되
그때 대리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때서야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봐 이제 다시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 여러분요, 대리권의 범위로 다시 앞으로 와. 자, 이제 뭐냐면 대리권이 발생하고 대리권이 소멸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변경해서 뭐를 보냐? 대리권의 범위를 봐. 범위. 대리권의 일정한 범위에서 대리권을 뭐란다? 남용을 해. 남용. 그 다음에 대리권을 뭐란다? 나중에 대리권을 제한을 해. 자, 이 3단계인데 봐봐요. 왜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는가 이 말이죠. 봐봐요. 가족들한테 내 집을 맡기고 담보로 잡고 1억을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1억을. 이걸 대리권의 범위라고 그래. 그러면 대리인요, 은행 가서 돈 1억을 빌리겠죠. 빌리면은 그 1억 빌리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는 책임을 지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를 빌려오라겠다? 1억. 근데 만약에요, 1억을 빌려오라겠는데 이 인간이 가가지고 3억을 빌렸다. 3억을.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는 얼마다? 1억이다. 1억은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런데 나머지 2억은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만 책임지고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은 대리인이 책임을 질지언정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가 있죠. 명백하게 대리권의 범위 아닌 것이 있고 대리권의 범위 바뀐 것이 있단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 바뀌면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지고 대리권의 범위 아니면 누가 친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죠. 불분명.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럴 경우는 이제 118조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바꾼 극과 극이다 이 말이죠. 극과 극이다. 그래서 극과 극에 의해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극과 극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대리권의 범위 바꾼요. 자, 그럼 대리권의 범위를 보세요. 대리권의 범위는 뭐야 한다? 수권행위. 수권행위 줄 것이고 해석.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된다. 개별적으로요. 그런데요, 2번 수권 범위에 포함된 경우,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됐죠? 여러분 수권 범위에 포함된 경우 거기다가 가로 묶고 가로 열고 닫고 누가 친다? 본인 책임이라고 써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누구 책임이다? 대리인이 책임이다 이 말이죠. 포함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 포함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봐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먼저 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다? 극과 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극과 극이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 포함되지 않는 거 기억부터 B까지 한번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억은 뭐죠? 영수 받아와라 이 말이죠. 영수. 그런데 뭐라 했다? 면제. 그럼 뒤에 면제라고 없어요? 있죠? 일부를 면제할 때 면제 까맣게 돼 있죠? 계약을 체결 동그라미죠? 이 니은에요. 계약 체결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을 해제, 동그라미 해제.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해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요, 예금 계약을 하고 했더니 가서 뭐라 해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 또는 처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니은은요, 입찰, 경매 입찰을 봐오라 했는데요. 가가지고 그 경매에 뭐 이랬다? 취하에 뭐가 왔다? 동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입찰에 대리권을 줬더니 도저주요 강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 그것은 아니다. 미음은요, 판결, 변호사한테요,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를 했으니까 판결금을 받아오라 그래서 판결금 수령하고 오라 했더니 인간이 가가지고 뭐라고 했어? 포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그 다음 B분요. B분 대리인한테 집 하나 사오라 했어. 매수. 그랬더니 인간이 가가지고 뭐라고 했다? 처분은 뭐다? 매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기억부터 B까지는 안 돼. 극과 극이니까 금방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방금 안 된다는 것들 있죠? 영수인데 면제를 한다.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영수의 권한을 줬는데 면제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으로부터 별도로 특별한 수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억 보면 특별 수권이 없는 한 면제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특별 수권이 있으면 뭐 할 수도 있다? 면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억부터 B까지는 안 돼. 뒤에는 안 되는데 본인의 뭐가 있으면 특별 수권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뭐가 있으면 특별 수권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자, 2번은요. 2번은 여러분 어때요? 수권 범위에 포함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포함된 경우 거기 보면 기억이요. 일반적으로 무슨 대리권? 임의 대리권. 임의 대리권을 수령해 주죠. 그럼 봐봐. 여러분 대리인은 대리권이 있으면 이 사람 대리인이다. 그럼 말만 해. 말만 해.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그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죠. 그러니까요. 임의 대리권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수령 대리권도 포함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 니은하고 디귿이 가장 잘 나와. 체결을 봐봐요. 갑이 을한테 여기 안 봐봐. 갑이 을한테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요. 대리권 체결하라고. 그런데요. 병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을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는 거. 수령 대리권도 아니요. 임의 대리권을 주면 수령 대리권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수령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표시 수령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줬잖아요. 그럼 계약만 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요.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주면은 원래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법률 효과니까 본인한테 기속되니까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본인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고 누구의 통장에 입금시켰다? 대리인 통장에 입금을 시키죠. 그러면 대리인 통장에 입금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러면 유효인데 문제는 뭐죠? 대리인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본인한테 또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행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해버리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게 되면은 그래도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럼 본인이 책임지니까 그러면 본인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래서 본인의 경우는 대리권을 넓힌다, 좁힌다? 좁힌다. 그것을 말한다? 대리권의 제한이다.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는요.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죠. 니은 체결의 대리권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말할 수 있다. 수령할 수도 있다. 근데 디귿은요. 체결과 이행이죠. 체결 동그라미, 이행 동그라미. 그것을 말한다. 포괄적 때문에 포괄적.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은 뭐죠? 등기까지 하고 가라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등기를 해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잔금을 받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잔금 지급기를 뭐 해줄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 있다. 디귿.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를 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니을이죠. 니을.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죠.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기면서 만약에 안 되면 화해를 하시든지 중간에 그다음에 속과 소송물에 대해서 포기도 된다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정말로 이 대리 변호사가요 포기를 했다 이 말이죠. 포기하라고 하니까 포기한 거잖아요. 알겠죠?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관한 권한도 있다. 그래서 대리인이 포기했다 이 말이죠. 그냥 대리권의 범위 아니죠. 니을은요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이 아니고 사법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죠. 우리 시험에는 뭐냐? 기억, 니은, 디귿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임의 대리권은 무슨 대리권을 포함한다?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다. 두 번째,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뭐다? 중도금과 잔금을 말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체결과 이행이다. 매매대금 지급기를 말할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자, 그럼 3번은요? 3번 했죠? 4번 보세요. 수권행위로 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 없을 때 그렇게 돼 있죠? 이런 봐봐. 알 수 없을 때 보존, 밑에 봐봐. 기억을 먼저 봐.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이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이용과 계량을 할 수가 있다. 이용과 계량. 그럼 그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러면 지금 한번 봐봐. 지금 보면 보존행위는 어떻게 하냐? 맨 밑에 봐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이용과 계량에는 언제 한다?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한다. 보존행위는 어떻게 한다? 제한 없이요. 이용과 계량은요.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요. 보존행위는 뭐냐? 봐봐. 보존이라는 게 뭐죠? 현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건물이요. 건물이 가옥이요. 수선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 그럼 수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요. 건물이 갑이요. 건물을 지어놓고 미등기야. 미등기면은 기본적으로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보존 등기를 해야죠. 소멸시효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 갑이 나한테요. 채권을 좀 관리를 해달라 해서 내가 대리인이 됐는데 보니까 본인이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10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돈을 못 받잖아요. 지금 9년 6개월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지나가라고 부채질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막아야 되겠죠?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켜야 되겠죠? 그 중단을 시키는 것은 현재의 권리를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가옥을 수선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 등기하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키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뭘 한다? 그것은 뭐죠? 대리인이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용하고 계량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관리행위라고 그래요. 관리행위는 뭐가 바뀌지 않아야 돼?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되죠. 따라서 성질이 변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성질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여기 봐봐. 예금은 해놨죠? 예금은 권리예요. 예금은 이런 봐봐요. 1억을 예금해봐. 그럼 내 지금 손에 1억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통장이요. 딱 하나 동그라미 8개로 1억이라고 딱 돼 있어. 그걸 뭔다? 그것을 권리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권리로. 근데 이것을 인출을 해. 인출하게 되면 뭐죠? 돈이 되죠. 돈은 뭐죠? 물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권리가 인출하면 뭐로 바뀐다? 돈으로 바뀌죠. 그걸 성질이 바뀌었다고 그래. 이런 것은 내 멋대로 못해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예금을 인출해서 뭘 한다? 개인에게 대여하거나 예금을 찾아서 주식을 사는 것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죠? 한 장 넘겨야 되겠죠? 알겠죠? 넘겨 맨 뒤에 뭐라 나왔죠? 예금을 찾아서 개인에게 대여하거나 예금을 찾아서 주식을 사는 것, 형질을 변경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여러분 그 다음 하나 또 써. 처분행위 X. 처분행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처분행위도 안 돼. 왜 처분행위 안 돼? 아까 말했죠? 이용과 계량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관리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처분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를 대리권의 범위라고 그래요. 그럼 봐봐요. 대리인이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본인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본인한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그걸 사용을 해버려. 그것을 뭐란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죠. 안 봐요? 여기요. 갑이요. 대리인한테요. 1억을 빌려오라고 얘기해. 1억을. 그런데 1억을 빌려고 대리권 줬는데 의리병한테 가가지고 얼마를 빌린다? 1억을 빌려. 그럼 1억 똑같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대리권 범위 내죠. 그럼 대리권 범위 내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 갑이 책임지죠. 누가요? 본인 갑이 책임을 지죠. 본인 갑이요. 그럼 대리권 범위 내죠. 본인 갑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본인 갑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갑이 책임을 져야 돼. 1억이니까요. 본인 갑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요. 이 돈을 받아가지고 대리인이요. 자기가 써버려. 자기가. 그걸 뭐란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죠. 대리권이 남용이 있어도 일단 대리권 범위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책임이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남용이 있으면 본인한테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런데요.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을한테 주면은 대리인한테 주면은 대리인이 사용을 할 것 같아.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것 같아. 그 사실을 상대방 병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까지 본인 너가 책임을 져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런 경우는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시험 보면 대리인이 외형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아니에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을 해. 실질적으로는요.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해. 실질적으로는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 이것을 뭐란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해. 뭐라 한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법률효과가 귀속한다?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한다. 4번은요. 그런데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해서 한다. 그래서 민법 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해석하여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알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리권의 제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죠.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이제 대리권을 이제 남용하니까 본인은 대리권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죠. 그럼 쌍방대리 금지에서 첫 번째 봐봐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겠죠. 여기요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계약서를 딱 보면 매도인 난이 있죠. 여기요 매수인 난이 있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난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매도인과 매수인 난은 여기서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을이 병하고 계약하죠. 그래서 뭘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이다. 여기는 누구다? 병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요, 갑이 을한테 팔아달라고 했더니 을이 자기가 사버리는 거예요. 을이 자기가 사버려. 그럼 어떻게 한다? 나는 여기서 갑의 대리인 을이다. 대리인 을이다. 여기는 을이다. 자기가 사버려. 이건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뭐란다? 자기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계약은 갑이 을한테 팔아달라고 했더니 을 자기가 사버려. 그러면 본인한테는 이익이다 손이다? 손해죠. 그럼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안 되냐?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안 돼.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본인한테 유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유리하면은 그럼 어느 경우냐? 아버지가요 아들내미한테요 아파트를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내미가 17살이에요. 17살이니까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한다? 아버지가 수중자가 되고 증여자가 되고 아들이요 아들이 수중자잖아요. 수중자인데 아버지가 아들의 대리인이 돼. 대리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의 대리되면 아들이 누구죠? 아들이 본인이죠? 그럼 본인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죠. 공짜로 집이 하나 얻어지니까요. 이런 경우는 자기 계약이지만 유효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원래는 안 되는데. 그런데 쌍방을 대리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갑은 집을 하나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고요. 병은요,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집을 하나 사달라고 외국에서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의뢰한 사람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대리인 을이에요. 또는요, 병의 대리인으로서 병의 대리인 을이에요. 갑과 병의 대리인으로서 을이 혼자서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을이 혼자서 갑하고 병을 대리해서 쌍방을 대리해서 계약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양 당사자를 다 대리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 어때요? 갑도 대리하고 누구도 대리한다? 병도 대리해서 계약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둘 다를 대리해서 하는 것이죠. 이걸 쌍방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쌍방을 대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을 대리하면 원칙적으로 갑한테 유리하면 병한테는 불리하고 병한테 유리하면 갑한테는 또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군가는 불리하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 했냐 이렇게요. 이렇게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하면은 이것은 무권 대리가 돼요. 무권 대리. 무권 대리는 뭐냐? 유동적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가 돼요. 그래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무효가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건물이 하나가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서로 을한테 경락을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물건이 하나가 경매가 나왔는데 두 사람이 서로 경매를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갑한테 경매를 받아주면 병한테 안 되고 병한테 받아주면 갑한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란다? 이런 경우는 무효라고 그래요. 무효. 이런 경우는 무효라고 그래요. 무효. 알겠죠? 뭐라고 한다? 무효라고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효. 근데 우리는 봐봐요. 아무 말 없이 무효 그러면 이것은 확정적 무효를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무효는 확정적 무효이고요. 확정적 무효, 당연 무효이고 절대적 무효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확정적 무효를 얘기하는데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무권대리로서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무효라고 했단 말이죠. 이 무효란 말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학자들이. 일부 학자들은 뭐라냐. 원래 대법원이 유동적 무효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효라고 했다. 이런 학자들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대법관이 무슨 또라이냐. 알겠죠? 유동적인지 확정적이도 구별 못하냐. 여기서는 그냥 무효라고 했으면 이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얘기하는 것이지 유동적 무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요.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나온다? 이렇게 물건 하나인데 양 당사자로부터 입찰 매수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뭐라고 한다? 그냥 무효 이렇게 무효. 이것은 무권 대리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한다. 그런데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럼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하나는요, 자기계약 쌍방대리일지라도 채무이행, 채무를 이행을 할 때는 허락이 없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계약이나 쌍방을 대리할 때는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지만, 채무를 이행할 때는, 돈을 갚을 때는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돈을 갚을 수 있다, 대리인이.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요. 금지 이유가 뭐죠? 본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요. 그래서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와 법률행위나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허락이 없으면 반대로 해석하면요, 허락이 있으면마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뭐는 할 수 있다? 채무이행. 채무이행은 할 수가 있다. 채무이행. 이 채무이행할 때는 본인의 허락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할 수 있다. 뭐 할 때만 허락받는다? 자기계약이나 쌍방을 대리할 때는 허락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채무를 이행할 때는 허락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자, 2번 허용되는 경우, 이렇게 됐죠. 허용되는 경우. 기억 여러분 뭐라고 했죠? 법무사예요. 법무사가 등기 신청. 여러분요, 우리가 잔금 날짜에 중개업자 사무소에 가면은 제일 먼저 누가 와 있죠? 법무사 사무장 와 있죠? 알겠죠?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단 말이죠. 두 번째요, 방금 얘기했죠? 친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자녀를 대리한다. 자녀가 누구냐? 자녀가 본인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죠. 그것은 자기 계약이지만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왜요? 자녀인 본인한테 유리하니까요. 이것은요, 주식의 명의계서죠. 이것은 자기 주식의 명의계서는 뭐죠? 내가 주식을 사면은 매도인에서 매도인 앞으로 내가요 명의를 바꿀 수 있어 바로. 알겠죠? 그건 자기 계약이지만 유효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요, 사채 알선업자죠. 알선이란 말이 뭐예요? 사채를 중개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봐봐. 우리가 중개사법에서 여러분요, 중개라는 게 뭐예요? 중개사법에서 중개라고 하는 것은 알선하는 것이다. 이것을 중개다. 이렇게 돼 있어. 알선한다는 것은 곧 중개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돈이 있는 전주하고 돈을 빌린 차주 두 사람을 중개해줘. 그래가지고 뭐 한다? 차주한테도 뭘 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돈을 빌려준 대주한테도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그것을 사채 알선업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사채 알선업자. 이 사람도 쌍방을 말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경리는 디귿 니을 중요하니까 다 보시고. 자, 3번은요. 여러분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졌다. 본인이요, 대리인한테 돈 빌렸다 이 말이죠. 대리인은 뭐가 없어도,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그 채무를 자신에게 말 수 있다. 변제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그것을 자신한테 갚으라고 말 수 있다. 변제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보면요,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이렇게 돼 있죠. 왜냐, 채무 면제는 아까 말했죠. 채무의 이행은 본인의 승낙을 유효한다, 유효하지 않는다? 유효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야, 원칙이란 말이죠.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안 돼. 이게 원칙적인 것인데 채무 이행은 허락이 없어도 되죠.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돼. 대물 변제. 어디 있냐? 끝에요. 다툼이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그 다음에 또 뭐라 할까?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무이행. 맨 끝에 그렇게 남아있나요? 다툼이 있고, 서로 지금 다투고 있어. 채무가 있다 없다. 다툼이 있는 것, 그 다음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항변권이 붙어있는 것, 이러한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있죠? 그럼 임의대리 법정대리 이렇게 있고요. 6번은요, 124조에 위반되는 대리인은 무권대리다. 이렇게 됐죠? 무권대리. 알겠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가 되고요. 7번은요,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 방금 얘기했죠, 내가. 그러면 이렇게요, 2명 이상의 대리되면 이것을 뭐라고 해야 돼? 무효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효. 지금 뭐라고 했다? 무권 대리행위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니죠? 무권 대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그냥 무효라고 돼 있죠?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되는데, 무권 대리. 근데 무권 대리는 뭐냐? 유동적 무효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그냥 뭐라고 돼 있다? 무효라고 돼 있죠? 이때 무효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무슨 무효를 얘기한다?
확정적 무효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지문이 딱 나오고 나서 입찰은 무권대리다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공동대리 한번 봐봐요. 그럼 공동대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공동대리. 공동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럼 공동대리 이렇게 돼 있죠? 공동대리는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요. 갑이 있고 여기에 병이 있고요. 여기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있어요. A, B, C가 이렇게 있는데요. 대리인이 여러 명 있죠? 이 여러 명의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하면 능동대리죠? 상대방 의사 표시 받으면 무슨 대리다? 수동대리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의사를 표시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각자가 한다. 각자가. 수동대리는요. 언제나 각자가 한다. 각자 대리다.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우리가 법률의 규정 있죠?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을 보면 친권자죠. 그럼 친권자는 보통 몇 명이죠? 2명이죠? 엄마, 아빠 2명이죠? 그럼 2명이니까 친권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공동 또는 수권행위. 수권행위에서 니네 세 사람이 같이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걸 우리는 공동대리다. 그러니까 능동대리에서는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공동대리할 수 있죠. 그런데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만 되고 수동대리는 공동대리한 말은 있어 없어? 없다. 없다. 알겠죠? 자, 거기 한번 봐봐요. 능동대리 경우 대리인 수인 각자 등을 각자가 본인을 대리해. 그러나 법률 친권자죠. 수권행위로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죠. 그런데 수동대리는요 언제나 각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수동대리는요 능동대리에 관한 것을 모두 다 적용한다. 일부만 적용하죠. 그것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을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여기요. 여러분 대리인이 지금 여러 명이잖아요. 대리인이 여러 명인데 만약에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대리했어. 공동으로 하라고 했더니 단독으로 했어. 이 사람이 단독으로 혼자서 했어. 단독으로. 셋이 같이 하라고 했더니 혼자 대리행위를 했어. 이런 경우는 대리권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좁아졌어요? 대리권 범위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커진 거죠. 한 사람이 하면 33%잖아요. 34%고. 그러면 한 사람이 하면 34%, 33이나 34% 권한밖에 없는데요. 자기 혼자서 하면 몇 %죠? 100%가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권한이 커진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33% 범위 내에서는 무슨 대리다? 유권 대리고 나머지 67%는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가 되죠. 그래서 밑에 보면 뭐라고 했죠? 공동 대리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대리하죠? 그러면 뭐가 된다?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가 된다. 이런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 대리는요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권 대리가 무슨 대리가 된다고 그랬죠? 표현 대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알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번이 중요하다? 여기서요 1번, 2번에서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 공동 대리에서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뭘 보냐면 현명을 한번 봐봐요. 여기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뭘 보냐면 여기서 보면 본인 갑하고요 상대방 병하고 여기 대리인 을하고 있죠? 이걸 우리는 대리권이라고 그랬죠? 이런 대리권은 아까 권리라고 그랬어요?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권한이죠? 대리권이 발생을 하죠? 발생할 때는 무슨 대리? 이미 대리하고 법정 대리가 있고요. 그러면 대리권이 변경이 되죠? 변경이 되면 대리권에 일정한 뭐가 있어? 범위가 있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남용하니까 대리권을 뭘 한다? 제한하고 마지막으로 소멸하죠? 소멸하는 것은 뭐다?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고 이미 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고 법정 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임의 대리는 뭐에 의해서 된다?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인 수권 행위와 계약인 원인된 법률 관계에 의해서 된다. 법정 대리마다 이것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법률의 규정, 그러면 법원이 선임하거나 대리권의 범위는요,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가 있고
불분명한 경우가 있죠. 불분명하다. 불분명한 몇 조가 적용된다? 118조가 적용된다. 그래서 보조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이용과 계량행위인 먼저 관리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대리권이 나오게 되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지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107조 1항 간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대리권을 제한하는 119조 공동대리가 있고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있다. 그래서 쌍방대리, 공동대리는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공동으로 대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본인에게 손해가 안 되면, 이익이 되면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은 127조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용 개시, 임의 대리만 있는 것 128조 임의 대리만 있는 것, 이것 빼고도 임의 대리만 있는 것,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숙권행위의 철회. 법정 대리는요,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된다? 능력자가 됐을 때 이것을 갑하고 을하고 관계,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지고 뭘 보냐면 이렇게 본인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갑이 을에게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대리권이죠. 여기 대리권을 줬죠. 줬으면 이 사람이 이제 대리인이 되죠. 대리인이 돼가지고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을 뭐라 한다? 대리인이, 계약은 법률행위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다. 우리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뭐라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현명한다. 이렇게. 현명.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이름. 우리가 이름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책임을 진다. 이 말이잖아. 책임을 진다.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대리인은 모든 것을 다 뭐죠?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죠. 모든 책임은 본인이죠. 따라서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지지 않죠. 그래서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116조에서 뭐라고 하느냐? 대리인은 누구일 필요가 없다?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무슨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지만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다? 만약에 을이요 미성년자다. 을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갑이나 또는요 을이나 또는요 을의 법정 대리인, 을의 법정 대리인이 저것을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을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대리인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본인이나 대리인 자신이나 대리인의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범대리 행위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알겠죠? 이게 중요하죠? 이것을 몇 조 한다? 117조라고 해요. 117조. 알겠죠? 117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갑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갑의 대리 을이란 말은 갑하고 을하고는 대리 관계가 있다. 이것을 대리 관계의 표시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이것을 대리 행위의 표시라고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건 대리 행위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뭐란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의 대리인 을이란 말은 나는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해. 왜냐? 우리가 대리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할 때만 본인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불리할 때도 책임을 지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럼 대리권을 남용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본인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해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말은 아니다. 이 말들을 다 뭐란다?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현명을 했다 114조, 현명하지 않았다 115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현명을 했다는 말의 뜻이 뭐냐? 현명을 했다는 것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고, 또는요 봐봐 이런 말이 나와. 대리인이 본인임을 가장해서 했다. 가장해서 본인임을 대리인이 본인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무슨 말이냐?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인장을 나타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보면 대리인은 자신이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 권리증, 위임장 이런 것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계약할 때는 자기 집을 계약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집을 계약하니까 자기는 본인의 이름을 쓰고 계약서에다가 본인의 인장을 날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본인의 이름을 했으니까 본인이 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뭐 본인이 책임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 말이 달라 두 개. 하나는 뭐냐면 그냥 X를 봐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본인임을 가장해서 본인의 이름을 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현명도 하지 않고 현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본인임을 가장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항상 대리인이 대리인이 꼭 이 말이에요. 그럼 대리인이 있다는 것은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본인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으면 그 범위 안에서 대리인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요, 대리인이 본인임을 가장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을 쓰고 인장을 나눴다. 이것을 서명대리라고 얘기해요. 이런 경우는 뭐한다? 본인이 책임을 져. 여기는 대리인이 그랬으니까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면 대리권을 준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리권 받아가지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을 했는데 자기가 자기 이름 쓰지 않고 본인의 이름을 썼다 이 말이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은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인장을 찍었다. 즉 본인임을 가장해서 항상 앞에가 대리인이 이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그때는 본인에게 법률가가 기소한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하면 을 이렇게 썼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알겠죠? 그러면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이 뭐한다? 책임을 진다. 그래서 본다, 간주한다니까 여기서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되고 본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 대리인이요 계약서에다가 을 이렇게 써서 을. 그러면 상대방은요 저 건물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 대리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대리인은요 내가 착각했으니까 취소해달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115조에서 상대방이 맨 처음에 이 사람이요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했어요. 위임장. 처음부터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했어. 위임장을 제시. 그러면 상대방은 이미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위임장을 제시했을 때는 그때는 누구한테 법률가가 기소한다? 본인에게 기소가죠. 만약에 현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대리인이 진다. 그러나 상대방은요 등기를 누구한테만 청구한다? 대리인에게만 청구하지 본인에게는 청구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뭐란다? 처음부터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위임장을 제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상대방은 이미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을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누구로 알고 있다? 대리인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위임장을 받았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누구한테 법률가가 기소한다? 본인한테 기소한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할까요? 자, 현명을 보셔요. 1번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라고 되어 있나요? 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뭐란다? 현명주의, 대리 관계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에게 법률가가 기소한다? 본인. 그런데 본인을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본인의 이익 그게 아니란 말이죠.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말은 아니다. 자, 현명의 방식은요 제한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 장 봐요. 대리는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줄고 본인임을 가장하여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앞에가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본인 책임 원칙,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소게. 알겠죠? 본인 책임이다.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는 경우도 했죠. 현명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을 안 했죠. 그런 경우는요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면 안 돼?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니은에서는 맨 끝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를 주장하지 못해요.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데 디귿은요 맨 처음부터 뭐를 제시했다? 위임장을 제시했다. 그럼 위임장을 제시했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대리인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리인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의사주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의사주의.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봐봐요. 5번은요, 여러분요, 남의 것을요, 남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것이냐 처분했다 이 말이죠. 남의 것을 자기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나중에 본인이 그것을 알았다고 인정을 해. 그러면 무권대랑 똑같이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요요가 돼. 뭐 그 정도만 중요하지 않으니까. 2번 봐봐요. 대리인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대리인 능력이 뭐냐? 117조예요. 대리인은 누구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가 돼? 무효가 돼. 만약에 대리인이 그러면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면 어떡할 거야? 지금 제한 능력자다. 그럼요,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대리 행위 취소 못해. 니은요, 대리인은 위임 계약과 같은 기초적 법률 관계가 되죠. 기초적 동그라미하고 그것을 원인된, 이렇게 원인된 법률 관계 똑같은 말이죠. 기초적 법률 관계나 원인된 법률 관계랑 똑같아. 우리가 만약에 원인된 법률 관계가 위임 계약이죠. 계약에서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대리인이 행위 능력이 없이 위임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위임 계약 자체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뭐는 취소를 못한다? 수권행위. 수권행위는 누구만 한다? 본인만 한다. 대리는 수권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리는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수권행위를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3번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의사표시록이 의사의 흠결 또는요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때는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뭐죠? 대리 권한 아니지.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억나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경솔과 무경은 누구? 대리인. 그럴 때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판단하는가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우리 먼저 대리행위 하자죠.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자.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대리인 기준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자가 있으면 뭘 한다?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소는 뭐를 취소한다? 법률 행위를 취소해요. 법률 행위는 뭐다? 간단히 얘기하면 계약을 취소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는 계약을 취소하니까 계약을 체결해야 취소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본인하고 대리인은 뭐 한다? 대리인은 동일시된다. 동일시되니까 대리인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다? 본인이다. 대리인의 행위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요 갑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을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을이 있고 여기도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자, 지금부터 봐. 여기서요 대리인이 상대방을요 사기를 친 경우가 있죠. 사기를 쳐서 계약을 해.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를 쳐가지고 계약을 해. 이번엔요 본인이 상대방을요 사기를 쳐. 사기를 쳤는데 계약은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해. 이번엔요 상대방이요 본인을 사기쳐. 본인을 사기를 치는데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봐봐. 우리는 계약의 당사자가 취소권이 있어. 계약을 해야지. 여기를 봐봐요. 지금요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를 쳤는데 본인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를 쳐도 본인은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상대방이요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죠. 상대방이 사기를 당해서 본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했죠.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기를 당했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를 쳤죠. 그러면요 대리인하고 본인은 어떻게 된다? 동일하죠. 결국 누가 사기를 당한 것과 똑같다? 본인은 상대방한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를 쳤죠. 사기를 쳤는데 상대방이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죠. 상대방과 본인 대리인은 동일하죠. 결국 본인이 사기친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무조건 본인한테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행위의 하자에 있어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 해서 무조건 취소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를 쳤을 때 본인은 사기는 당했지만 뭐는 할 수 없다? 취소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자기는 사기를 당했는데 계약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계약은 누가 했다? 본인의 대리인이 사기당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했잖아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위에 그 3번 한번 봐봐요. 누가 누구한테 사기를 쳤냐 중요하죠. 대리인이 상대방 봐봐. 여기 1번이죠. 대리인이 상대방이다. 그럼 상대방은요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니은은요. 니은은 뭐죠? 상대방이 대리인 사기 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대리인과 본인은 똑같죠? 본인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여기는요.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쳤죠.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치면 본인은 사기를 당했지만 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없다. 중요하죠? 디귿이에요. 니을은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쳤죠. 그럼 상대방은 어때요?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본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103조에서 여러분 적극가담이죠. 여러분 적극가담이란 것이 뭐예요? 적극가담을 누가 했느냐 이 말이죠. 적극가담 알겠죠?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몰라. 대리인이 적극가담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제2매수인이요. 그러면 제2매수인의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모든 것을 누구를 가지고 따진다? 대리인을 가지고 따지니까 제2매수인은 적극가담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가 적극가담을 했다? 제1매수인이 적극가담을 했죠. 그러니까 뭘 한다?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5번은요. 했죠 아까요? 자 6번은요. 6번은 특정한 법령을 한 경우에 대리인이 줄고 본인의 지시죠. 본인이 대리인한테 직접 지시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하나하나 묻는다 이 말이죠. 직접 지시한 것은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요. 사기를 이유로 말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안 뭐죠? 지시한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의 뜻은 우리가요. 본인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경우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사기를 쳤다,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을 기준으로 사기를 쳤다,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본인의 지시 이 말이죠. 지시. 본인이 지시했단 말은 대리인은요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이 없고 본인의 의사결정에 구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하고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요. 자, 그 다음에 적법하게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상대방에서 적법 유효하게 해제가 되죠? 이런 봐봐. 계약이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 뭘 한다? 원상회복을 해야 되죠? 원상회복은 누구한테 한다? 본인한테 하는 거죠. 왜? 계약 체결은 대리인이 할지 모르지만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을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를 해. 해제하게 되면 해제로 인한 법률 효과는 뭐냐? 원상회복이거든요. 그 원상회복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간다. 본인. 그래서 대리인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본인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대리인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복대림 하나만 봐요. 여러분 이제 복대리학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복대리학은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봐봐. 먼저 여러분 대리가 있죠. 대리. 먼저 본인이 있죠. 본인이 있고 여기 누가 있어요? 대리인이 있죠. 대리인이 있고 여기가 복대리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복대리는 대리인의 뱃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요. 복대리는 대리인보다 권한이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대리인이요.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권한을 넘어서 대리인하면 그것은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해가지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리인과 복대리는 병존한다 이 말이죠. 병존. 그 다음에요. 대리권 속에 복대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어지면
누구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근데 대리권을 언제 소멸한다? 본인을 하면 사망. 사망하면 대리 뭐 하면 사망이나 또는 뭐 한다? 파산이나 또는요 피성년 후견이거나 복대리인 자신이 사망, 파산, 피성년 후견이 그러면은 복대리권이 없어지죠. 알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이거하고 두 가지. 자,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본인이죠. 본인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죠. 대리인이죠. 그래가지고 상대방 병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계약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병원에 입원했거나 이런 경우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대리인이요. 여기 정이죠, 정. 정을 뭐란다? 복대리라고 하죠. 복대리인. 복대리인 이렇게요. 여러분 을이 누구죠? 을이 대리인이죠. 대리인이죠. 그래서 대리인이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이 돼. 복대리인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해.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요. 그러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니까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복임행위라고 얘기해요. 복임행위요. 그럼 여러분요, 우리는요, 복임행위하고 대리행위하고 두 가지가 있죠.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복임행위는 뭐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혹시 복대리 한번 봐봐. 거기 복대리에서 2번 봐봐. 2번 뭐라고 됐죠? 대리인의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왜냐?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봐봐. 1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되죠. 봐봐. 선임 봐봐. 여기 봐봐. 우리가 법원에 의해서 선임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선임되는 대리를 무슨 대리라고 그래? 법정 대리. 수권행위에 의해서 선임된 것은 무슨 대리라고 그래? 임의 대리죠. 근데 여기는 대리인에 의해서 복대리가 선임되니까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가 돼. 언제나 임의 대리. 근데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본인. 알겠죠?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의의 1번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그 권한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알겠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누구의 감독을 받는다? 복대리는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우리 아까 내가 이름이란 게 뭐라 했죠? 이름은 뭐다? 책임을 진다. 책임.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누구 때문에? 복대리 때문에. 따라서 복대리인의 잘못이 있으면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또 한번 봐봐요. 여기요. 여기 보면 여러분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의 복대리인 정이다.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요, 을의 대리인 을의 이 말을 필요가 없다. 왜요? 본인의 대리니까 대리인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갑의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하면 돼. 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말했죠?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고 복대리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둘 다. 따라서 복대리인요. 본인의 대리인이죠. 복대리는 누가 똑같이 대리인과 동일하게 뭐가 있다?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대리인 본인과 동일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리에는 누구 대리가 있죠? 임의 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임의 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 임의 대리죠? 임의 대리는 신뢰관계죠. 봐봐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내가 갑이요. 을한테만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은 가장 믿을만하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죠? 가장 믿을만하니까 을한테 대리권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뭐라고 얘기한다? 임의 대리의 경우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요. 임의 대리인이 자기 복무 원칙이니까 자기 복무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복대리권을 선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책임도 있어 없어? 책임도 있다 없다?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대리는요. 법정대리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럼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요. 어떻게 한다?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을 해요. 그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어요. 그냥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하니까 이때는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만약에 복대리가 잘못하죠? 잘못했으면 대리인은 무조건 책임을 져.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복대리는 임의 대리인이 선임한 경우가 있고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경우가 있어. 두 가지죠. 누가 선임한다? 임의 대리인. 또 하나 누구? 법정 대리인. 그런데 누구의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는 법정 대리다. OX? X란 말이죠.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되든 임의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되든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왜? 우리가 법정 대리란 말이 되려면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에 의해서 선임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임의 대리가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하게 한 경우 있죠. 여기는요. 예외죠. 예외도 여기도 뭐가 있다? 본인의 뭐가 있다? 본인의 뭐가 있어? 승낙이나 뭐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알겠죠? 이때는 어떤 책임을 진다? 이때는요. 여기는 본인의 승낙이라는 말이 없어. 왜요? 법정 대리는 왜 본인의 승낙이란 말이 없죠? 법정 대리란 말을 썼다는 것은 갑은 제한 능력자단 말이죠. 제한 능력자는 유효한 법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법정 대리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는데 자기가 대리인한테 승낙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 병원에 입원했다. 이 말이에요.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오늘 계약인데 병원에 입원했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다른 사람이 시켜서 일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내가요. 선임하고 관리 감독을 잘했냐 못했냐? 선임 감독의 과실,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진다. 이것을 뭐란다? 뭐죠? 복대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대리는 여러분요. 여기에 있는 것이 잘 나오는데 봐.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없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하고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진다.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무과실 책임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부득이하게 복대리 선임할 수 있죠. 그때는 무과실이 아니고 감독의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걸 복대리다. 자, 복대리는요. 3번 봐봐. 복대리는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면 되죠. 왜요? 왜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면 되죠?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그렇단 말이죠. 누구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다?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다. 4번 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죠. 표시하지 않았단 말은 뭐다? 현명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복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봐. 왜요? 복대리도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인. 이것을 보면요.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 큰일 나. 복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봐. 그 다음에 5번은요. 이러면 복대리도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도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따라서 대리인과 복대리는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동일한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래서 복대리도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알겠죠? 그렇게. 자, 여기 이제 그 다음 장 보시면. 자, 6번요.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후에도 봐봐요. 우리가 아까 말했죠.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소멸한 후에도, 선임한 후에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뭐란다? 대리권과 복대리권이 병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7번은요.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하고 만약에 넘으면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대리. 알죠? 본인은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죠. 무권대리가 되니까. 자, 임의대리권은요. 뭐냐면 봐봐요. 이런 봐봐. 임의대리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하죠. 그럼 2번 봐봐. 2번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 법률행위에서 대리권이 있다. 법률행위 법정대리다. 임의대리다. 임의대리죠. 임의대리 법률의 규정이 돼야지 법정대리고 법률행위 그러면 임의대리죠.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이때는 선임감독의 과실 책임을 지죠. 3번요.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 본인의 지명이란 말이 뭐죠? 이거 봐봐요. 이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정을 복대리로 A를 복대리로 선임하려고 했더니 A를요. 본인이 지명을 해. 나 A 잘 모르니까
정을 복대리로 선임하라. 정을. 그래서 할 수 없이요. 자기는 A를 선임하고 싶은데 정을 선임해서 본인이 정을 선임하라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이 불성실하고 부적임해. 도대체 이 사람 정은요, 복대리인의 자격이 없어. 그러면요, 내가 꼭 정을, A를 선임하라고 하니까 꼭 정을 선임하더니 잘 됐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고, 대리인은 복대리가 잘못하면 아까 누가 책임진다고 했죠?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리인은요, 이 복대리인의 능력이 없다. 그럼 불성실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본인한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그때서야 책임을 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복대리인요, 본인이 직접 지명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그 복대리가 잘못됐다. 부적임하다, 불성실하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한테 알려야 돼. 알려가지고 해야 되고, 만약에 알리지 않고 했다. 알겠죠? 그때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뭐라 나왔죠? 거기요? 본인의 지명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적임 또는 불성실 말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본인에게 통지를 했다?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4번은요? 4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 이 대리인이요, 여기 보면 대리의 목적인 법령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갑이요,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 야, 너 내 집 좀 팔아줘.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집을 처분해 달라고 했는데 을이 계약서를 쓸 때는 당연히 을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보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 대장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등기부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내가 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떼도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똑같잖아요. 그 내용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반드시 대리인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도 문제가 없는 거. 반드시 내가 할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도 관계가 없는 거. 이런 경우는 본인이 아무 말이 없어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 자신이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으면 복대리인에 대해서 선임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없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자, 법정대리는요,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해. 근데 법정대리 이렇게 나오지 않고 후견인은 또는 친권자는 이렇게 나와. 후견인은 친권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인지 알아야 돼? 법정대리라고 알아야 되겠죠? 그 책임으로, 그 말은 언제든지 이 말이죠.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복대리를 선임하죠? 그럼 봐봐요.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도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왜?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니까? 임의대리 이렇게요. 알겠죠? 그런데 법정대리는 무슨 책임진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무과실. 2번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다. 부득이한 사유? 여기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하면 무슨 책임진다? 과실 책임.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봐봐요. 이런 봐봐요. 그럼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 중에서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범위가 임의대리가 더 넓어요? 법정대리가 더 넓어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임의대리가 더 넓어요? 법정대리가 더 넓어요? 임의대리는 어째서 선임 못 하잖아요. 법정대리는 자기 마음대로 선임하잖아요. 법정대리가 더 넓죠. 책임은 누가 더 커요? 여기 임의대리는 책임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는 무과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임의대리보다 법정대리의 책임 범위가 더 넓고, 임의대리보다 법정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다 이 말이죠. 알겠죠? 더 넓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봐봐요. 1번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봐봐.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 봐봐. 복대리가 또 복대리 선임할 수 있나요? 복대리가 또 복대리 선임할 수 있어? 복대리가 또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복대리는 또 복대리를 선임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대리니까? 임의대리니까.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복대리가 또 복대리를 선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알겠죠? 복대리는 또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한다. 그래서 복대리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선임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왜? 언제나 무슨 대리니까?
이미 대리니까. 복대리권 소멸하죠? 이런 복대리권 언제 소멸한다? 본인이 뭐를 하거나? 사망하거나. 본인이 사망하거나.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뭐를 하거나? 사망, 파산, 성유견 개시. 복대리인 자신의 사망, 파산, 성유견 개시. 이런 경우에 복대리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최근에 복대리가요, 원래 단일의 문제로 나와야 되거든요. 단독 문제로. 아직 단독 문제로 안 나온 지가 한 몇 년 되니까요. 3년 정도? 4년? 3년, 4년 되니까 꼭 암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요, 4번에 2번 같은 건 조금 중요하지만 1번은 좀 더 중요도가 떨어져.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법정대리의 복인권이라고 되어 있죠? 법정대리의 복인권은 1번이 아주 중요하죠. 뭐라고 나왔죠?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뭐라고 바꾸냐? 법정대리를 임의대리로 바꿀 수 있어. 큰일 나. 임의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원래 법정대리는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요.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선임 감독의 책임을 지죠. 알겠죠? 선임 감독 약간 다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법정대리는요. 법정대리인 선임한 복대리도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지. 법정대리인 선임한 복대리는 법정대리다 그러면 큰일 나.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임의대리권의 복인권에서는요. 임의대리권 복인권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2번이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 이 말이 법정대리가 아니고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그걸 알아야 돼. 알겠죠? 임의대리다. 그 다음에 선임감독의 과실 책임이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지명할 수 있죠. 지명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3번. 지명한 경우는 부정행위나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할 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4번은 우리 시험에 한번 났어요. 우리가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수여할 때 자기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금 무슨 말이냐? 대리인이 아니도 모방한 경우 이 말이죠. 그럴 때는요, 복대리인의 섬에 대해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만약에요, 명시적으로 그러한 모든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모든 경우에도 그렇게 만약에 본인이 직접 했다, 명시했다. 그런 경우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복대리를 선임을 못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위에 6번을 보면 1번에 6번이요.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이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복대리에서 여러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1번 봐봐. 복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1번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대리인의 대리인 그러면 절대 안 돼.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그런데 무슨 뭐라고 하면 안 돼?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그러면 안 돼.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하면 절대 안 돼. 대리인의 대리인 그러면 안 돼. 왜? 봐봐. 복대리인 대리인 다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 알겠죠?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복임행위는 뭐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우리가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을 뭐 할 필요가 없다? 현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만약에 복대리가요 현명을 해야 되는데요, 현명을 하지 않고 대리행위를 하죠. 그러면 그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복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는 거지 대리인의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됐죠? 이것을 뭐란다? 동적 어휘 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까지가요 여러분요. 이제 한 것이고요. 여러분요. 목요일날 또 강의하러 남아있죠? 목요일날은요 여러분요. 오전반 오후반 합반을 할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무권 대리서부터 하니까요.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하고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무효화 취소 있죠? 적공 기한까지요. 그래서 다 끝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목요일 날요, 3월 1일 날요, 오전반, 오후반요, 합반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